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야권의 신당 추진 세력인 국민모임 합류가 점쳐지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신당에 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내비쳤어요. 네.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이미 국민모임 합류를 선언했고 예. 천정배 전 장관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 전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식 있는 광주 시민들 및 각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이번 선거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라면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광주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은 결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원칙적인 얘기겠고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원칙이라는 거에 있어서 네. 새정치연합 후보로서라는 그 전제도 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왜 아직까지는 새정치연합 소속이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나 천 전 장관이 이 자신을 국민모임과 연결하는 여론을 모르고 그런 말 했을 리 만무하고요. 또 천정배 전 장관은 국민모임 합류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1야당이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자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 말까지 포함을 하면 야권 신당 후보로서 광주에 출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추측 가능합니다. 예. 국민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도 천 전 장관의 이런 말을 뒷받침했죠. 네. 김세균 교수는 오늘 오전에 우리 국민라디오 조상원의 뉴스바에 출연해서 최대한 빨리 창당 작업을 하겠고 창당 준비위 차원으로라도 4월 재보선에 개입하고 싶으며 최소한 한 곳에서는 후보를 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김 교수가 꼽은 최소한 한 곳이 바로 광주이고요. 천정배 전 장관을 이와 관련해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천 전 장관이 반드시 합류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도 했고요. 이 진보적 야권 신당의 첫 번째 가시적 목표가 무엇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런 구도가 굳혀질 경우에 야권이 호남에서 또 한 차례 새누리당에게 굴욕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 곡성을 새누리당 지역구로 만들었죠. 예. 물론 당시 새정치연합 후보인 서가번 전 의원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인물이었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이 호남을 차지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국민모임발 신당이 창당을 하고 신당에서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거물급 인사가 광주에 출마를 할 경우 광주의 야권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새누리당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을 광주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법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얘기죠. 호남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광주에 차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전했던 말 그대로 거물급 잠재 후보입니다. 전남 장성이 고향입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이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죠. 광주일고 졸업했고요. 새누리당이 김황식 카드로 간을 보고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야권 분열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새정치연합도 어설픈 사람을 내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색할 수밖에 없고요. 야권 재편의 움직임과 거물들의 차출설이 맞물리면서 이번 4월 재보선 광주 선거는
그 판이 무척 커지게 됐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됐네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수첩 속에 Y와 K가 대체 누구냐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네. 좀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수첩의 내용이 예. 어느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모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문건 파동 배후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로 특정인 2명을 지목한 것이고 이를 100일하에 밝히겠다는 의지까지 표현한 메모입니다. 오늘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체 이들이 누구냐 이걸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그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름의 이니셜로 미루어서 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등 몇몇 사람들이 거명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돌기도 합니다. 여하튼 김무성 대표는 난처한 입장으로 보이는데 네. 뭐라고 했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누가 그러기에 그냥 그것을 적었는데 그게 찍힌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예. 불쾌감도 표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을 그냥 적은 것 치고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의지 어린 표현이라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수첩을 일부러 노출시킨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뒤따릅니다. 자신이 뭔가를 쥐고 있고 이것을 밝힐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던짐으로써 일종의 기싸움을 걸었다 이런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차기 대권이나 앞으로의 전반적인 정치 여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숙명 같은 걸 지니고 있죠. 김 대표가 어떤 계기를 잡아서든 머지않아 박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펼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과연 이번 논란이 그 단초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 말씀처럼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새정치연합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의원을 향해서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격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후보들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예. 특히 문재인 의원을 향한 박지원 의원의 공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그 시각에 우리 당의 모 후보는 박근혜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문재인 의원이 어제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유세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박지원 의원이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면서 영남 대표론을 강조한다. 노무현의 길은 버렸느냐. 이렇게 문 의원을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받아치지 않고 추에 대한 잡음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문재인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 사람이 총선을 이끌어야 취약지역 영남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예. 박근혜의 길이나 영남 대표론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마주쳤습니다. 이것도 네. 뭐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서입니다. 이 만남은 문재인 의원이 먼저 안 의원 주최 토론회장을 찾으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예. 최근에 당명 개정 문제로 두 사람은 다소 껄끄러운 기류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찾았고 축사까지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라는 관점에서 저와 안철수 대표는 동지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나아가서 자신과 안 의원을 바라보는 언론 등의 시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안 전 대표와 저를 뭔가 좀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오늘 뗀 뒤에
다 알다시피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저와 치열한 경쟁을 했었고 앞으로도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새정치라는 관점에서는 저와 안철수 전 대표가 동지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축사 뒤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을 도울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새 후보의 편을 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앞서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또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3차 연도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활력 있게 출발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가 경영에 매진할 것을 기대했던 야당의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두둔을 했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예. 한편 문희상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내부 계파 논란에 대해서 계파 갈등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종 다양성이 보장되고 역지사지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여의도 리포터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중산층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또 밝혔죠. 예, 국토교통부는 오늘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올해 1만 호를 추가해 총 12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한 그동안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해서 특히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에 임대하거나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취득세 감면폭 확대, 법인세 감면 등
관련 규제 대부분을 폐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서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서민주거 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고액 전세 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 상황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경찰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은미, 황선 씨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는 이유죠. 예,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신은미, 황선 씨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오는 15일, 모레가 되겠죠. 예. 소환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와달라고 의원실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임 의원이 콘서트에 참석한 배경,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리트윗한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법무부 서울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검찰은 신은미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연 황선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경찰이 해당 콘서트에 참석한 임수경 의원까지 소환 조사하기로 하면서 사정당국의 공안무리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사 다스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니고 있는데 이시영 씨가 입사 4년 만에 전무로 승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다스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다스에 재직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이시영 씨가 전무로 승진한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0년 8월에 다스에 입사한 지 4년 정도 만에 총알 승진을 한 건데요. 마치 재벌가의 후계 상속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시영 씨는 다스의 사내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다스는 지난 1일 주요 임원에 대한 승진과 퇴임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시영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고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자 현재 회사 대표인 이상은 회장의 맏아들인 이동영 경영 담당 부사장을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예. 반면에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총괄 부사장과 이상은 현 회장의 오랜 지인인 이문성 감사는 퇴임을 시켜서 세대 교체를 단행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시트 등을 자동차 용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다스는 이명박 정권 때 수직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탑승객 구조 실패로 참사를 키운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73명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고 어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을 청구인에 함께 포함시키기도 했는데요. 심판 청구서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긴급히 이를 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들이 아무런 효과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기본권 보호 청구권,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12월
1일이죠. 예. 세월호 유가족 6명 그리고 희생자 1명이 헌법재판소에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희생자가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해당 청구의 절차적, 형식적 적법성을 따져서 전원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를 기록한 인터뷰 책이죠.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출간했네요. 예,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의 유가족들을 인터뷰한 12명의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 기록단이 모여서 만든 인터뷰 책입니다. 유명한 만화가죠. 윤태호 씨, 또 최호철 만화가 등 8명의 만화가도 이번 출판에 참여했습니다. 예. 책의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맹세 혈서를 두고 조작서를 유포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자필 사과문을 보냈군요. 예,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일베 회원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보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씨는 그동안 일베 등에 반복적으로 박정희 혈서는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퍼뜨려서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예. 연구소는 당시 강용석 전 의원과 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에게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조정에 동의한 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연구소에 사과문을 보냈는데요.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 A씨는 구글 검색 결과 박정희 혈서는 조작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보고 진위도 확인 안 한 채 일베에 글을 게시했다라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노력을 폄하하고 조작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일베를 탈퇴하기로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강 전 의원과 정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어뷰징 기사를 작성해본 기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자괴감을 느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미디어 오늘이 어뷰징 기사를 작성해본 전현직 기자들 그리고 전직 아르바이트생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취재원들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뷰징 기사 작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뷰징 기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요.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검색어가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그 검색어를 활용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말 그대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 어뷰징 기사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수 성향 종합일간지에서 어뷰징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기자 A씨는 씁쓸하다,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조선닷컴에서 어뷰징 기사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힘들었다. 돈만 바라보고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하루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또 기사 한 건을 작성하는데 1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뷰징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도 다들 비슷했는데요. 포털 사이트 화면에 오르내리는 실시간 검색어를 소재로 기사를 만들고
주로 타 언론의 기사를 베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편 네티즌들은 이런 네티즌 맞습니다.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러한 네티즌 반응이 정말로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핀 것이 아니라 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쓰는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 네티즌 반응은 정확도 검색에 잘 잡히기 위해 검색어에 나온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오늘이 이 조선닷컴의 검색 아르바이트 매뉴얼이라는 것을 입수했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어뷰징 기사를 만드는 원칙은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과 눈길 끄는 사진, 간단 명료한 내용, 이런 기사를 제목과 내용을 조금씩 바꿔 자주 많이 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같은 사이트 혹은 네이버와 다음 간 크로스 체크가 바람직하다라면서 예를 들면서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에 김희의 눈물이라고 나오고 다음의 인기 검색어에 김희의 폭풍 오열이라고 나온다면 김희의 폭풍 오열 눈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을 다 참조해서 검색어에 다 걸리도록 이렇게 기사를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루에 30개에서 40개의 기사를 작성하고 네. 이 기사를 쓰는데 한 건 작성하는데 10분을 네. 넘기지 않는다. 그 안 기자께서는 기사 하나 쓰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글쎄요, 뭐 기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취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0분 만에 하나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빠른 거죠. 10분 안에 기사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죠? 이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 10분이 넘어가면 근무 태만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10분 안에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뭐 기사라고 말할 수 없고 흔히 말하는 복사 붙이기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개에서 40개의 기사를 쓴다고 하는데 한 기자께서는 이 정도 기사를 못 쓰시죠? 못 쓰죠, 절대. 그죠? 예. 그렇죠. 못 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커피가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기사 눈길을 끌던데요. 예,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13개 국가의 농축산물, 가공식품 25개 품목, 그리고 42개의 제품의 물가를 조사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국 주요 도시의 국제 물가를 비교하면 한국이 42개 제품 중에서 35개 제품에서 가격이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13개국 국제물가 비교 결과 아메리카노는 한국이 1위, 카페라떼가 2위, 그리고 스타벅스 원두가 3위로 한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톨 사이즈 기준으로 서울에서의 가격은 4,100원인데요. 프랑스 파리는 4,023원, 중국 베이징이 3,679원, 일본 도쿄가 3,633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3,614원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 뉴욕의 경우도 아메리카노는 2,477원,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비쌌다는 뜻입니다. 예. 또 커피 이외에도 체리와 키위는 비싼 가격 순으로 상위 4위로 나타났고요. 청포도는 1위, 파인애플, 자몽, 레몬은 2위, 오렌지와 망고, 바나나는 3위 등으로 조사한 9개 과일 모두가 13개의 도시 중에서 서울이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한미 FTA 그리고 한칠레 FTA 발효로 수입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예.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 시민 모임은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FTA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및 수입 물량 증가, 환율 인하로 인한 수입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 구조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모레가 되겠죠. 오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이런 사용금액과 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하고 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게 특징인데요. 예.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 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됩니다.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 공제율이 30%인데요. 하지만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에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 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동안 액티브엑스를 통해서만 이런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예. 이 액티브엑스 외에 대체 수단이 허용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도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각종 전자상거래 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3월부터 기존 액티브엑스 이외에 대체 수단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결제 등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간편결제라는 건 공인인증서나 또 SMS, 문자, 또 혹은 ARS 등이 없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예.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 확인 또 결제 등을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되는 각종 플러그인 프로그램인데 이런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함께 국내에서만 유독 표준화가 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드디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런 내용의 제도 변경을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카드사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춰 잡았고 그래서 3월 정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비서관 3인방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 거부하면서 이제 향후 전국의 파장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흐름 또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 90분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미묘한 기류가, 아나운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 소위 문고리 3인방, 예. 비서관 3인, 교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요. 보수 매체들은 김기춘 실장은 교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정확한 워딩은 이제 현안 수습 후에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찌 보면 선수습 후 사퇴 이런 암시로 이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쇄신 거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했던지 비서실장은 이제 추후 교체 예정이다 혹은 경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 비서관 3인은 대통령이 이제 뭐 작은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실 이 뉘앙스로 보면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실은 본격적인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최측근 비서관 3인에 대해서는 이제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반면에 좀 이제 진보 성향 매체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했다. 이런 이제 이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고요. 예. 경향신문의 경우에. 예. 그 한겨레 신문은 이제 비서실장과 이제 비서 3인방 교체 거부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실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중도적인 나머지 신문들을 보더라도 마이웨이 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내 길을 가련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만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이 종합해보건대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 이것은 앞으로 여론조사가 더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바로 이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첫 번째를 보면요. 부정평가가 약 39%. 39%. 네, 긍정평가가 약 33%. 그래서 어쨌든 뭐 비슷하게 30%대라 하더라도 이 부정평가가 한 40%에 육박하고요. 긍정평가는 30% 초반대. 격차는 좀 있는 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어제 명목적인 형태의 사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문건의 이제 진위와 관계없이 허위이지만 유출건으로 무리를 빚어서 송구하다. 이제 이런 이제 사과문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후반부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모두 다 이제 부인 내지 거부 혹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세세한 해명으로 이루어져서 예.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슨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어요. 사심없이 뭐 정말 이 열심히 와서 도와줬다. 이 집안에 굉장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 보면 이제 가정사를 제치고 청와대에 와서 마치 이를 거들어줬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 뭐 이제 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연금도 나오는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예. 또 이제 세금으로 이제 급여를 받는 분인데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이 비호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 의아할 정도로 그런 이제 이 표현을 구사를 하셨고요. 예. 어쨌든 이제 모두 발언의 축은 대통령이 원래 이제 기한하셨을 내용인 뭐 경제 활성화가 거의 7할, 나머지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가 한 3할 이 정도 이제 방점인데요. 올해 뭐 대단한 이제 개혁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까지 꼭 마무리해 달라. 그리고 노동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이게 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올해 노동구조 개혁 부분은 정부와는 좀 암울합니다. 이 장거래가 동의하지 않는 장거래법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이제 3월까지라고 또 명시를 했어요. 노사정 대타협을 3월까지 이루어서 이게 정말 그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 기구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전반이 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걸 3월까지 타결하라는 게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타결하는 건지 이 부분도 모호한데 시한을 못 박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좀 앞으로의 추이가 좀 우려가 되고요. 예. 노동계 문제에서. 예. 어쨌든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뭐 뒷부분의 기자들의 질문은 뭐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리해졌습니다. 이게 약간 뭐 자유로운 포맷을 가지고 가서 그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정해진 순번대로 이제 어느 정도 예정된 질문을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모두 다 항명파동 또 이제 뭐 인적 쇄신 정윤회 씨의 이제 실세 논란 이런 질문들이 초반에 이제 집중됐는데 항명파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첫 질문에 항명파동이 아니다 이제 부인을 하면서 이 개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라고 이 국민 누구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 독단적 행동을 또 감싸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금요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이 항명이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해임 건의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사표는 수리가 돼버렸고 면직 처리가 돼버렸고 징계위 같은 데는 회부되지도 않고 대통령께서는 해명을 내놔버리셨습니다. 물론 이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이미 이제 전제선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마무리해버리신 셈이 돼버렸고, 예. 그 와중에 지금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는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첩을 펴들어 보는 장면이 이제 모 매체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이니셜이 적혀 있었죠. 네, 여기 이니셜이 적혀 있었는데 이 비선 실세,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이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암시하는 예. KY라고 하는 이니셜. 뭐 쉽게 보면 이제 김씨 아니면 강씨, Y는 뭐 윤씨 아니면 양씨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성씨인지 이름의 이니셜인지 혹은 이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알 수가 없죠. 김무성 당대표는 뭐 이제 이것을 이제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첩 마지막에는 곧 발표될 것 이제 이런 암시가 있어서 요 사안이 이제 그냥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당의 대표 스스로 노출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것을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노출했다라고 하는 이제 자작극 설도 오늘은 있습니다. 요거 좀 추이를 지켜볼 문제고요. 어쨌든 이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은 극과 극, 호평과 혹평으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저는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보진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덕담으로 많이 감쌌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어제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표 후에 나왔던 이 야당의 혹평은 뭐 유기홍 수석 대변인의 발언만 보더라도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다. 뭐 정의당 이제 김종민 대변인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을 말만 늘어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걸 이제 또 이 오늘 매체나 혹은 뭐 여당에서는 이 폄훼했다, 평가절하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던데요. 새해 벽두에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제 이 황당한 실망감을 던졌다. 이런 취지가 이제 이 일관적이어서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비판할 가능성을 전 봤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상당히 평가할 지점도 있었다라고 이 추켜 세운 대목도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이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 국민이 기대하는 흐름, 방향, 그 소통의 어떤 기대는 저버린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당이 또다시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오늘 연설에 대해서 평한 것을 보면 여당의 입장이 아주 잘 표현이 되는데요. 예. 이제 이 상당히 따뜻하게 그리고 절제한 상태로 연설한 것은 평가해 줄 만하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물고 늘어진 점, 이런 대목들은 이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오늘 맹공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예. 상당히 좀 거리를 둔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걸 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굉장히 이제 뭐 살짝 비판을 거들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연설의 톤 앤 매너를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지금 균형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균형을 유지한 것인지는 저는 좀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 2015년 들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 그 평가해 줄 만한 이 원래의 대통령의 구상, 신년 구상,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집권 3년 차에 경제와 통일을 어떻게 이제 지난해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던 국민에게 체감을 주겠다. 이런 실천 방안이 담겼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아, 예. 작년과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물론 국정 기조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국정 4대 기조, 5대 기조가 있어서 그것은 뭐 임기 중에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다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뭔가 구상과 계획이었다면 올해는 실천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제조업 혁신 3.0, 뭐 이제 스마트 워크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은 전임 전전임 정부에 다 나왔던 이야기의 나열이고요. 창조 경제를 확산시키겠다. 창조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 한류 문화 콘텐츠가 우리 신성장 동력이다. 이 취임식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창조 경제가 뭐냐, 또 이제 문화 콘텐츠의 실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싸이를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2년째 싸이에 뭐 두드러진 국제 활동이 없는 가운데 다른 사례를 못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상적인 이제 이 하나의 그 뭐 조건의 이 나열과 제시였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예. 금융개혁 대목에서는 뭐 액티브엑스 규제와 같은 이제 낡은 부분이 있고 이 직구가 아니라 이제 역직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수입이 아니라 수출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요즘에 좀 신조어 같은 것을 활용은 하셨으나 예. 그 민간 시장에서 할 문제지 뭐 정부가 이 대통령께서 추진할 이 거시적인 정책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이 거시미시의 균형감과 조절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이 구체적인 사례를 대통령도 알고 있다 하는 정도를 표현한 수준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좀 안타까움을 이제 갖게 되고요. 뭐 이제 정책 기조가 그러할진데 대부분 이제 기자들과 주고받은 간담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장관들과의 대면 소통을 좀 늘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통령이 3가지의 아주 재밌는 워딩을 냈어요. 예. 이거 오늘 매체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웃음이 터진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대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 이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그렇게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통 문제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면 보고 외에도 뭐 온라인, 이메일, 전화, 뭐 필요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대목으로 가면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여기서 그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관들과의 소통입니다. 예. 그 장관들도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을 청거받아서 쓰지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 수 있겠느냐. 시행착오들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대목으로 옮겨가면 문체관광부의 이 대통령이 직접 수첩을 꺼내서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하는 그 이 국장과 가장 인사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유진용 전 장관이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었죠. 요런 이 대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이 내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꼼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세세하게 체크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경질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이제 1개 부처, 18개 부처 중에서 1개 부처의 이 국장과 과장의 행태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이제 업무 통제 방식을 지금 구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놓고
그 뒤에 장관들은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인사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시스템적인 개혁 방안은 대통령은 거부한 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던 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야당 대변인의 논평을 빌린다면 이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은 이 고집불통의 오기를 보여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대목은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아무리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봐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고집 하나는 상당히 세신 것 같다. 이런 회자들은 오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제 역시 이제 대통령의 이 어떤 기조 변화를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기조라든가요, 인사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스타일에 대한 이 어떤 그 기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앞으로 이 신년 기자회견은 뭐 매년 하신다면 2번 더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의 신년 기자회견도 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한번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서 또 인명피해가 있었고, 의정부에서도 화재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 안전 불감증을 원인으로 봐도 될까요? 정말 이제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자, 세월호 이전과 이후 국가 개조, 국가 개혁, 그 결과 뭐 정부조직법이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이제 같이 묶여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모든 이제 이 부처, 기관, 기구, 체계가 자리 잡는데 일정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최근에 진도에서 또 이제 어선 하나 난파가 됐었죠. 거기 그 진도 앞바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에서 며칠 전에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역시 해경이 출동합니다. 해경은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바다 안전 해경이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라고 애타게 부르짖던 소방관들, 지방 이제 공무원으로 지금 계속 이제 뭐 이 겨울 동계 화재 사고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 화재 사건뿐 아니라 지난 주말에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양주에서 이미 2명 이상 지금 사망자가 나오면서 계속 사상자가 나오는 화재가 또 오전에 알려져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같은 사고인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 또 남양주 덕소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저는 이제 MB 시절에 있었던 좀 이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 부동산 경기 살려보겠다는 이런 대목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파를 또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이 가족을 또 상대로 한 인질극, 또 이제 오늘 그 현장 검증이 있었던 이 서초동 돈도 좀 있는 가장의 어떤 뭐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가족 살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이제 힘든 사람들은 힘든 사람대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민생고에 시달리면서 이 시민성 혹은 물리적 통증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굉장히 이런 우리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해도 매우 안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매체들은 오늘까지도 뭐 신은미 씨 이미 출국했습니다만, 또 오늘 황선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계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정과 우리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에 대해서 좀 뉴스 가치의 경중도 우리가 따져서 어느 정도 좀 이 보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정치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이 메커니즘을 좀 우리 미디어들이 밝히는 데 좀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이 남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